자, 봅시다. 일단 예준이 네가 줬던 프린트 9 빈칸 넣기로 들어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여서 빈칸 넣기 학습지 반복해서 좀 봐주면 그냥 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자, 독서의 가치를 사회적,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나눠서 여기 제목이 가치와 글의 선택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개인적으로 독서란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지식에 대한 획득, 사고력도 획득한다.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이해, 풍부한 정서와 바람직한 가치관의 형성. 자, 독서의 사회적 가치는 뭐냐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고, 자, 집단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시공 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각 공동체의 문명을 주고받음으로써 인류 전체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킨다면 별거 없어요. 자, 독서의 목적이 항상 중요하다. 실용적 목적의 독서가 있고 여가나 교양을 위한 독서가 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하면서 읽는 독서도 실용적 목적의 독서라고 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독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 이런 것들은 실용서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파워포인트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실용적 목적의 글을 읽는 방법, 골라 읽는 방법은 자, 목적에 해당하는 글 중에서 양질의 것을 골라 읽으면 된다. 별거 없어요. 이건 여기에 대한 문제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와도 아주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들로 나올 거고 수능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여가나 교양을 위한 독서, 읽어야 될 범위가 열려 있다. 차이를 부각해. 실용적 목적은 그 목적에 한정돼 있어. 제한된 범위의 글, 차이가 있는 거야. 자, 여가를 위해 있는 글에 제한이 있을 수 없으며 교양을 위해 있는 분야도 범위가 매우 넓다. 그 차이를 크게 생각하시고요. 자신의 흥미와 수준에 적합해서 가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차이점, 얘랑 차이점을 봐야 됩니다. 목적에 부합하는 거. 좋은 글의 의미는 너무 도덕책 같은 얘기 아니냐? 그지? 그래서 좋은 글에서 중요한 건 자기의 이해 수준에 맞는 글이어야 된다라는 거. 관심을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관심이 가지 않는 글이거나 이해 수준에 맞지 않는 글은 좋은 글이 될 수 없다. 자, 그랬을 때 요거 이해 수준에 관심, 여기에 맞는 글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네. 제목, 차례, 머릿말과 표지 등을 우리 확인한다고 얘기 나왔고요. 필자에 관한 정보, 비평문이나 독후감을 고려한다. 서평 같은 거죠, 서평. 꾸준하게 독서를 한다. 꾸준하게 독서를 하는 것도 좋은 글을 고르는 방법이래요. 왜? 좋은 글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실력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야, 여기를 요 내용에 대한 요 내용들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좀 전에 글은 그 정도였고 여기를 왜 이렇게 나눴을까?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눴나? 자, 독서란 요 부분 여기 보면
인간은 왜 독서를 해야 하는가? 질문과 자기가 스스로 질문해서 주의를 환기하고 자기가 대답합니다. 독서의 정의 나왔고요. 다시 한번 좀 확장된 정의가 나옵니다. 단순히 글을 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삶과 문화 지혜를 주고받는 지식을 주고받는 행위라는 거고, 자,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 개인적인 것은 여기까지. 사회적인 것은 그 뒤에 것. 앞에 정리돼 있었던 거고. 또 질문 던지네. 어떤 책을 읽어야 될 것이냐. 이 방법에 대해서. 좋은 책을 읽는 방법에선 일단 독서의 목적을 고려하는 거고, 목적의 종류에는 크게 요렇게 나눈대요. 설명 방법 분류. 그리고 실용적 목적의 독서에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된다. 이것도 분류나 열거가 되죠. 이런 실용적 목적의 특징. 글의 범위가 제한된다. 왜냐하면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뚜렷하면 선택할 글의 폭이 좁아지죠. 자, 이번엔 여가나 교양을 위한 독서. 범위가 열려 있고 제한이 없다. 범위가 매우 넓다. 그게 아까 정리된 것들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그 여가나 교양을 위한 목적에서는 자신의 흥미와 수준에 적합한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고, 또 하나 가치 있는 내용이 있는지. 나머지는 자, 좋은 글의 조건. 좋은 글의 조건이란 바람직한 가치를. 근데 바람직한 가치를 공동체가 지향하는데요. 바람직한 가치를 담고 있을 것. 두 번째, 개인의 생각의 폭을 확장시켜 줄 것. 거기에다 뭐 관심이 있는 것일 것. 네 번째, 이해 수준에 적합할 것. 이 정도. 그 정도 맞으면 되겠습니다. 자, 커피 이야기 한번 가보죠. 설명하는 글입니다. 정보 전달. 이게 사실적 독해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나? 학교 프린트에? 여기 설명 방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채워 넣는 것과 관련된 자료는 제가 따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학교 학습지 통해서 쓰시면 되겠고, 정의는 다들 알죠? 개념, 용어의 개념을 뜻풀이를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과정, 어떤 기술, 장치, 뭐 어떤 작동 순서 혹은 사건이나 현상이 일어난 절차 등이 바로 과정이 되겠다. 요리 같은 거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분류, 다수의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카테고리화하는 게 분류입니다. 자, 분류라는 말은 묶는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종류, 유형이라는 말이 나오면 분류죠. 그래서 얘는 상위어와 하위어로 나뉘게 됩니다.
인류에 대해서 마치 피부에 따라 황인종, 뭐 백인종 또 이렇게 있듯이 상위와 하위의 관계. 비교되죠. 뭐 유추. 유추는 유비추론이라고 해서 유비는 비유라는 뜻입니다. 추론은 결론을 내리는 거죠. 두 개의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한 것을 근거로 다른 속도 유사할 것을 추론하는 건데 요것보다는 어떻게 서로 다른 두 개가 카테고리가 다른 두 개입니다. 두 개가 둘 중에 어떤 낯설고 어려운 개념을 익숙한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건데 대표적인 유추의 설명 방법이 어떤 거냐? 어 잠시만요. 잠깐만. 요게 미래엔 교과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너네 교과서가. 잠깐만요. 어디로 갔지? 이거를 이렇게 해서 가야 되나? 자, 일단 그러면 이렇게 나가 보도록 하죠. 그 유추의 대표적인 사례만 잠깐 얘기해 보면 지구에 A, B, C의 성분이 있어서 생명이 있어. 화성에도 있을까? 화성에도 A, B, C가 있네. 그러므로 확인은 안 됐지만 생명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 이런 것도 유추고. 그죠? 인생은 마라톤이야. 마라톤이 친숙하고 운동 경기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쉬지 않고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달려야지만 완주할 수 있듯이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유추라고 합니다. 요거 한번 가보죠. 질문. 학교에선 진도 나갔니 이거? 맞아요 말고. 학교에서 진도 나갔어? 맞아요. 읽기만 했어? 오케이. 가볼게. 하나씩 확인하면서 갑시다. 커피 이야기 1단락부터 가보죠. 자,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는 엄연히 구분된다. 차이점 얘기하겠네요. 이 두 가지. 뭐가 달라? 자, 우리가 만나는 인간과 생물학적 인간이 전혀 별개인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볼게.
우리가 만나는 이 생물학적 인간, 우리가 만나는 인간과 마찬가지래죠. 요거 유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요걸로의 차이로 설명한 거죠. 비슷하다고. 전혀 다르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생물학적 어 우리가 만나는 인간은 교육 등의 사회화 과정을 거친 인간을 얘기한다면 생물학적 과정 인간은 그러한 것과는 관련이 없는 그 개면 개, 바퀴벌레면 바퀴벌레 그러한 과학적 실험 대상으로서의 것을 얘기를 하죠. 생물학적 커피도 마찬가지. 우리가 마시는 커피도 요렇게. 자, 교육 등의 사회화 과정을 거쳐 인간이 됐듯 우리가 마시는 커피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이렇게 되는 거지. 생물학적 커피는 커피 나무에 매달린 체리의 씨앗, 즉 생두를 의미한다. 자, 생물학적 커피는 생두. 그러나 갓 수확한 생두는 옅은 회색을 띤 흰색에 향도 거의 없이 쓰기만 하다. 자, 꽃향기에서 풀냄새, 초콜릿에 이르는 풍부한 향을 포괄하고 시고 쓰고 떫은 맛을 아우르며 황토색에서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갈색까지 다양한 갈색의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커피는 말리고 볶는 과정을 통해 탄생한다. 자,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말리고 볶는 가공 과정을 통해 탄생하는 것. 요게 예. 생물학적 커피는 생두. 자, 우리가 마시는 커피의 특징. 자, 풍부한 향, 다양한 맛, 다양한 갈색의 스펙트럼, 컬러. 자, 1달러에서 뭐가 쓰였어요? 대조의 설명 방식이 쓰였습니다. 자,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의 차이. 이렇게 나온 거죠. 2달러 가볼까? 자,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은 크게 건식법과 습식법, 분류죠? 설명 방법. 건식법, 분류. 항상 차이점이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이에요. 자, 자연식이라고 불리는 건식법은 가장 단순하고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기계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방식. 건식법의 첫 단계는 빨갛게 익은 커피, 즉 체리를 수확하는 것. 원래는 이랬네. 흰색에 향도 없고 쓰기만 해. 근데 그 향에 대해서 다양한 향, 다양한 맛, 다양한 컬러. 근데 건식법은 특히 따는 게 빨갛게 익은 커피 열매 땁니다. 체리를 수확한다. 수확하는 방법은 커피 농장의 규모, 시설물, 위치, 재배하는 커피의 품질에 따라 다양하다.
수확한 체리는 세척 과정을 거쳐 키지를 통해 잘 익은 것과 덜 익은 것, 손상된 것을 선별한다. 먼지, 흙, 나뭇가지 등 이물질은 바람에 날려 제거한다. 자, 그래서 첫 단계는 수확하는 것, 체리를. 자, 두 번째 단계는 그 수확한 체리를 선별하는 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요게 두 번째 단계. 건식법에 대한 설명했습니다. 이제 계속 가야 되나? 이렇게 선별한 처리는 커다란 콘크리트 블록, 벽돌, 파티오 뜨는 돗자리를 펼쳐놓고 햇볕을 받도록 한다. 요게 세 번째 단계. 지금 설명 방식이 뭐예요? 과정입니다. 물론 이물질 제거도 한 단계를 넘으면 이게 네 번째 단계가 되겠죠. 이는 한국에서 가을에 고추를 말리는 광경과 흡사하다. 이런 것도 일종의 유추적 관계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얘기해 줄게요. 유추. 고추 말리는 거. 자, 체리는 꾸준히 갈퀴나 손으로 섞고 뒤집어주면서 골고루 마르도록 한다. 체리가 최적 상태인 12.5%의 수분을 머금을 때까지 2~3주간 말린다. 그리고 햇볕이 약하거나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4주까지 말리기도 한다. 규모가 큰 농장에서는 더운 바람에 나오는 드라이어상을 말리는 기간을 단축하기도 한다. 여기를 뭐라고 잡아야 될까? 설명 방식. 여기는 말린다는 점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 보면 말린다는 점에서는 15.5%의 수분을 머금을 때까지 말린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지역 규모에 따라 지역에 따라 말리는 기간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는 비교와 대조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더 갑니다. 건조 작업은 커피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다. 지금 여기 단계, 말리는 단계 얘기하는 거야. 같은 단계, 건조 작업. 여전히 세 번째 단계. 커피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 체리가 너무 마르면 부서지기 쉬워 운송하는 동안 손상의 위험이 커진다. 그렇다고 덜 말리면 곰팡이가 피거나 썩어 품질이 떨어진다. 따라서 너무 마르지도 너무 습하지도 않은 12.5%의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린 체리는 공장에서 껍질을 벗길 때까지 특별히 고안된 사일로에 보관한다. 공장에서 기계를 사용해 생두를 체리에서 분리해낸 후에 이를 선별하고 등급을 매겨 포대에 담는다. 그리고 값싼 로부스타 커피는 대부분 비용이 덜 들고 손이 덜 가는 건식법을 통해 가공된다. 브라질에 생산한 아라비카 커피의 95%, 에티오피아 이런 곳에 그리고 일부 것은 다 건식법. 잠깐 여기서 봐봐. 자, 이렇게 잘 말린
것은 특별히 고안된 사일로의 보관. 요게 네 번째 단계.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공장에서 껍질을 벗길 때까지 보관했다가 드디어 공장에 가면 기계를 사용해 생두를 체리에서 분리해 내고 선별해서 등급별로 포대에 담습니다. 자, 여기를 요렇게 써 볼까? 공장에서 후에 이를 선별하고 등급을 매긴다. 여기 뭐 굳이 다섯 번째, 여기 여섯 번째. 계속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봐주면 되고 이제 습식법 가면 되는데 음, 여기까지 나온 건식법의 특징을 굳이 좀 정리해 보자면 아니 건식법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면 뭘로 처리해 줄까? 예. 일단 가장 단순하다. 자연식이다. 가장 오래되었다. 기계를 가장 적게 사용한다. 그다음에 값싼 로부스타 커피의 는 대부분 이렇게 처리가 된다. 자, 습식법. 가보자. 자, 습식법은 특별히 고안된 기계와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만 차이점 부각하셔야 돼요. 크게 보면 대조의 설명 공부를 설명하는 겁니다. 들지만 건식법보다 커피 본래의 맛과 향을 더 훌륭하게 보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훼손도 적다. 따라서 습식법은 주로 고급 아라비카 커피 원두를 가공하는 데 사용된다. 자, 특별히 고안된 기계, 그리고 많은 양의 물, 자연식이 아닌 거죠. 자, 요게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가 되고요. 여기 지금 대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명 방식이. 여기 봐. 건식법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사실 적다 이래서. 요게 장점. 들어가죠. 수확한 체리는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통 속에서 세척 및 분류 과정을 거친다. 자, 순차적으로 가볼까요 또? 자, 일단 체리를 수확합니다. 1단계. 1로 쓸게요. 귀찮으니까. 자, 탱크 속에서 세척 및 분류 과정. 물이 담김부터 갈까? 여기에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잘 여문 것과 익지 않은 것과 잘못을 선별하고 선별 작업이 끝나면 체리의 껍질과 가육을 제거한다. 자설축법에 이 선별까지 포함을 시킬까요 말까요?
선별. 분류 과정 거치니까 탱크 속의 세척 및 분류 과정. 분류를 이렇게 선별한 거라고 같이 본다면, 자, 선별 작업까지 우리 포함시키고, 선별 작업이 끝난 건 체리의 껍질과 이것들을 제거해. 요게 3단계. 요 제거 과정은 습식법의 습식법만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 과육 제거에 사용되는 기계는 움직이는 면과 고정된 면이 마주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체리가 통과하면 껍질과 과육이 떨어져 나가며 생두가 분리된다. 두 면의 간격은 생두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다. 체리를 수확한 후 껍질과 과육을 제거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자, 수확한 후, 아까 수확은 여기 했었지. 이걸 제거하는 시기가 이런 것들을 세척하고 뭐 해서 제거할 때 빠르면 빠를수록 생두의 품질이 덜 손상된다. 빠르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네. 아우 재미없어. 이거 어떡해. 자, 과육을 벗겨낸 생두는 진동판에서 2차 분류 과정을 거친다. 자, 2차 분류 과정. 얘가 4단계. 이걸 외워야 돼? 학교에 본문 줄 테니까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나면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과육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체리와 생두 사이에 섞여 있던 과육이 이 과정에서 걸러진다. 과육을 제거하는 건데, 껍질과 과육을 제거해서 생두만 남기는 거예요. 걸러지고 생두는 다시 한번 탱크에서 물로 세척되는 과정. 자, 요게 5번째 과정이겠네요. 세척되는 과정. 그 다음 세척이 끝난 생두는 커다란 탱크에 며칠간 발효된다. 발효의 과정이 있네.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생두는 남아있던 끈적끈적한 점액과 속껍질이 용해된다. 그래서 요 발효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군요. 자, 커다란 탱크에서 며칠간 발효되는 거 6번째. 발효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칫 잘못하면 불쾌한 신맛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점액과 속껍질이 모두 살아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효소의 농도와 막의 두께에 따라 달라지면 일반적으로 24시간에서 36시간이 걸린다. 자, 발효 과정을 거친 생두에는 얇은 은색의 막만이 남게 되며 미끈거리는 기운이 사라지면서 손으로 만져보면 조약돌과 같은 느낌이 난다. 그래서 일단은 점액과 속껍질이 모두 사라지는 발효에 걸리는 시간이 다른 이유는 효소의 농도와 막의 두께에 따라 요 시간이 달라집니다. 더 가보죠. 자, 이렇게 발효 과정이 끝난 생두는 다시 한번 되게 많이 정성이 들어가네요. 그죠? 다시 한번 세척. 이게 몇 번째야 도대체? 6에서 7번째. 이때 생두는 약 37%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상적인 수분 함유량이 12.5%를 낮추기 위해 햇볕 또는 드라이어를 이용해 생두 건조. 자, 건조하는 과정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네요. 8번째 단계. 건조 단계. 햇볕과 기계를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햇볕에서 말릴 때는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넓은 콘크리트판이나 돗자리를 사용한다. 생두를 2에서 10cm 두께로 펼쳐놓고 자주 뒤집어 골고루 마르도록 해준다. 비슷하네. 8일에서 10일이면 말리는 작업이 끝난다.
거대한 커피 농장에서 수확한 많은 양의 생두를 상하기 전에 건조하려면 드라이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규모가 큰 농장일수록 드라이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과정을 마친 생두는 은색막에 쌓여 있어서 영어로 막을 의미하는 파치먼트를 붙여 파치먼트 커피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건식법과 습식법을 통해 얻은 생두는 수출되기 직전에 큐어링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친다. 또 다른 단계입니다. 숫자를 몇 번째 단계라고 쓰긴 어려울 것 같아요. 수출되기 전 큐어링이라는 단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은색막이 이 과정에서 벗겨지고 먼지와 불순물이 제거된다.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결점을 지닌 것은 기계를 사용해 솎아낸다. 도매상들이 선택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생두에는 품질에 따라 이름과 등급이 매겨진다. 자, 큐어링을 통해서 제거되고 솎아지고 또 마지막 등급을 매깁니다. 이렇게 길고 복잡한 가공 과정을 거쳤는데도 이것은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의 모습이 아니다. 회색빛을 띤 흰색의 풋내가 나는 상태. 아직도. 자, 여기까지 전에 습식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자, 습식법의 특징. 특별히 고안된 기계와 많은 양의 물 사용. 비용이 많이 든다. 커피 본래의 맛과 향을 더 훌륭하게 보존한다. 훼손도 적다. 고급 원두의 가공에 이용된다. 그 정도 보시고. 자, 큐어링은 모두 다 공통되는 과정이었었습니다. 더 가보죠. 자, 그런데 그런 생두는 로스팅이라 또는 배전이라고 하는 볶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커피 원두로 재탄생한다. 요게 우리가 아는 커피를 만나기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로스팅 또는 배전이라는 볶는 과정. 아까 나왔죠? 첫 단락에 우리가 마시는 커피. 그 커피로서 커피를 수출할 때의 마지막 상태. 우리가 아는 커피가 되기 위한 마지막 과정. 로스팅이란 생두를 로스팅의 정의. 12분에서 20분간 섭씨 180, 250도에서 볶으면 생두에 들어있는 과당 등의 당분이 캐러멜화하면서 커피 기름으로 알려진 물질을 만드는 과정. 캐러멜화는 이것도 어린 시절 불량식품의 대명사 뽑기를 연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자, 유추. 자, 설탕을 새로 주걱에 담아 불 위에 올리면 설탕이 녹으면서 고소하게 나는 갈색 액체로 변하는데 이것이 바로 캐러멜화. 자, 커피 원두는 로스팅의 강도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얻는다. 로스팅은 대략 9가지 강도로 나뉘는데 이에 따라 원두의 색은 황토색, 검은, 갈색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고 커피를 끓였을 때 쓴맛, 단맛, 신맛 등 조금씩 다른 맛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자, 요 9가지 강도에 따라 색과 맛이 달라져요.
로스팅은 수출국보다는 소비국에서 주로 이어진다. 이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로스팅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브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커피 생산국들이 로스팅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 두 가지. 소비국에서 로스팅이 이루어지는 이유. 첫 번째,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로스팅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이유. 이유 1. 두 번째, 대부분의 커피 생산은 로스팅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다. 이게 이유 두 번째. 로스팅 마친 커피를 다시 드립이나 에스프레소 등의 방식으로 추출하면 이제 우리가 마시는 음료인 커피가 된다. 세상에서 세계에서 하루에 소비하는 커피는 무려 25억 잔. 인간이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 가운데 하나인 커피는 뭐 이렇게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쳐 우리 손에 전달되는 것이다. 자, 로스팅을 통해서 당분이 캐러멜화되면서 커피 기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로스팅이. 로스팅에 의해서 향과 맛과 향 그리고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되고 확인해 볼까요? 이 글의 화제 학교에서는 아직 안 했나? 건식법과 숙식법의 과정 이런 부분들 이 빈칸은 단락마다 찾아가면서 집어넣어 주면 될 텐데 내가 전체 톡에 요거를 마치 사진처럼 해서 올려볼 테니까 그거 베껴서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전개 방식. 이걸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 가면 되겠습니다. 요 뒤에 나와 있는 정보를 여기 빈칸 넣어야 되는 건 너희들이 한번 왔다 갔다 하기가 귀찮아 가지고 넣기가 넣어 드릴게요. 그러면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를 이 후반부에 넣을 걸 내가 핸드폰에 파일로 한번 집어넣어 보든가 해보죠. 여기 나갔나? 시험제 나오려나? 읽기만 했어요? 그래. 그건 아직 안 받았어? 오케이.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하고 이거를 이거를 써주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는데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내용 정리된 부분을 제가 한번 전체 톡으로 내가 올릴게요. 그리고 요 내용은 요 파일은 수업 나간 파일은 톡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 그래요. 야, 그래도 시간에 맞춰가지고 와서